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정도 습관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내 모습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자신의 취향이나 성격이나 모든 것들이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것은 아니고요.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걸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익숙한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익숙한 것은 사실 다른 것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해줬던 음식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태에 있을 때 엄마가 먹었던 음식이 아기의 취향이 되어서 자라서도 그런 식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아이가 3명인데 얘네가 뱃속에 있을 때 음식을 다 다르게 먹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얘네 음식 취향이 그대로 가더라고요. 첫째는 나물이나 된장국 이런 거 좋아하고, 둘째는 고기 종류 좋아하고, 셋째 가졌을 때는 제가 생채식을 했는데 얘가 태어나서 2살 때 생양파를 씹어 먹을 정도로 생채소를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고향이 어딘가에 따라서 바닷가에 살던 사람은 해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생선이나 비린 것을 잘 먹고요. 내륙 지방에 살던 사람은 물고기를 먹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선 종류를 비리다고 먹지 못합니다. 나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 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먹었었기 때문에 그게 입맛에 굳어져서 좋아하는 것이지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모든 일들이 다 그것과 같습니다. 어떤 여자,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가, 이성에 대한 취향도 그런데요. 여자의 경우에 나는 착하고 자상한 남자가 좋아. 나는 카리스마 있는 남자가 좋아. 그런 취향이 내가 원래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던 것이고요. 대부분은 아버지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익숙하고 끌어당겨지는 느낌? 그건 사실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모습인 경우가 많아요. 남자의 경우에는 자기 어머니의 모습인 경우가 많고요. 아버지가 화를 잘 내고 아이들을 억압한 경우에는 그 딸이 자라서 역시 고집세고 독선적이고 남을 잘 배려 안 하고 그런 남자를 봤을 때 끌리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야 하고 만나지만 결국에 자기 인생은 힘들어지게 되죠. 사람들이 자기 부모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나 결혼 생활에서 힘들어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렸을 때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결혼 생활에서 해결하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비슷한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겨울에 셔츠 안에 내복을 입은 것을 봤어요. 셔츠 밖으로 얇은 내복이 살짝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는 순간 와, 내복이다. 내복을 입는 사람이 있다니. 그러면서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내복을 입은 모습이 기억이 났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저의 남편의 경우에는 어떤 모습이 익숙했냐면 저를 만났을 때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신발을 완전히 다를 때까지 신고 자기 물건에 대해서 별로 멋을 안 부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난해서 신발 하나 사면 찢어질 때까지 신어야 되고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며칠 동안 머리를 안 감고 꾀죄죄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끌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역시 자기하고 좀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고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학대를 받고 맞고 자란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에게 주인님 저를 때려주세요 막 이런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이성에 대한 취향이나 성적 취향이나 자기의 성격이나 어떤 취미를 좋아하는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가 이 모든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이것을 좋아해서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엄마 뱃속에서 그리고 유아기, 아동기를 거쳐서 계속 어디선가부터 흘러와서 쌓아온 것이에요. 내 안에 잠재의식에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인 거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전생의 얘기들도 나오겠지만 전생까지 가보지 않더라도 현생의 어린 시절만 바라보더라도 다 이야기들이 연결되는 것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떤 감정 상태에 빠지는가 그것도 자기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게 그 상황을 끌어당기고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싸우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불안할 일이 없는데도 자꾸 불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불안할 일이 만들어지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없더라도 최대한 불안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괜찮아, 잘 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야,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해, 두려워,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 내가 그 순간 의식적으로 이 생각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막 올라오는 것들이죠. 그것은 언제부터 있었냐?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대부분 가정에서 겪었던 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생과 사후세계까지 관련 지어서 이야기한다면 자기 영혼의 원래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와 비슷한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전생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살펴보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감정적인 문제를 어린 시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한 발 떨어져서 멀리서 바라보아라, 관찰자의 시선에서 관조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관조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데 당장 그 마음에 같이 섞여서 흘러가는 상황에서 알아차림을 탁 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 상황에서 뭔가 관조적인 위치로 갈 수 있는, 자기 의식의 상태를 약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몇 가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올라올 때 지금 이 상황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여다보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슬픔, 불안, 분노, 증오 어떤 것이든지 내가 그 감정을 느꼈던 과거의 일들을 계속 기억을 해보세요.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 주었는가와 관련된 기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이다 라는 관념을 가진 사람은 부모님이 나를 무시했던 그 상황을 떠올릴 수 있죠. 저도 좀 자신감이 없는 측면이 있는데 어른이 되어서 극복했다고 생각하지만 책을 쓸까,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칠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나? 뭔가 잘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은연중에 올라와요. 되돌아가 가보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를 무시했던 기억, 내가 공부를 잘해도 칭찬도 안 하고 딸이라고 무시했던 그 기억들, 그게 항상 남아있던 거였어요. 상담심리학에서 내면 아이, 이너 차일드라고 하는데요. 자기 안에 있는 내면 아이를 불러서 그 아이와 충분히 대화하고 다독여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힘들고 외로웠던 어린 시절에 자신의 모습을 불러내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서 내가 마음이 힘들었던 몇 살 때의 내 모습을 기억을 하고 그 아이가 내 앞에 있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른이 된 내가 어린 시절의 내 모습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무시당해서 힘들었지. 하지만 너가 정말 부족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그런 사람은 아니야. 너는 열심히 뭐든지 잘하고 있고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누가 너를 평가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말들을 믿지 마. 그건 단지 흘러가는 말일 뿐이야.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나 자신에게 어린 시절의 나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 아이를 안아주고 다독여주는 거죠. 그런 것을 명상 상태에서 해도 되고요. 또는 글씨를 써도 됩니다.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마음, 그 내면 아이는 뿌리 깊은 마음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해결되진 않아요. 하고 또 해보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보시면 차차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왜 화가 나는지, 왜 괴로운지, 왜 슬픈지 이 원인들을 다 이야기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했고 이런 안 좋은 문제들이 있고 이야기를 다 이어붙이면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조각조각 짜 맞춰서 만든 하나의 이야기의 형식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의 다양한 상황들 중에서 어떤 사람의 다양한 모습 중에서 내가 왜 하필 그런 면에만 집중했는지, 내가 왜 하필 그것만 취해서 받아들였는지 그걸 보시라는 거죠. 저 사람 정말 싫어 라고 생각할 때 저 사람의 좋은 면을 내가 왜 보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저 사람이 너무 좋아 라고 애착을 가질 때 저 사람의 단점도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보려고 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보려고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에 적합한 것들만 찾아서 끌어당겨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신발을 사야 되는데 운동화를 살까? 하고 이런 생각하고 걸어가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신발만 눈에 보여요. 저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를 무시했던 생각이 아직도 들어있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만 들어도 저 사람 나 무시하나? 이런 느낌이 막 올라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서 어떤 부분을 왜곡해서 막 받아들이려고 한다든지, 사람들의 안 좋은 면만 보고 미워한다든지, 내 삶에서 좋지 않은 부분만 집중해서 괴로워한다든지, 내가 왜 하필 그것을 선택해서 집중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바라보지 못한 측면은 무엇인가, 그 반대 측면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 사람 정말 문제 있나 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의 좋은 측면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 삶의 부정적인 모습이 자꾸 보이면 내 삶에서 그래도 감사한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간과하고 있던 면들이 보이면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다. 이 상황 때문이 아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실제로 그래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에 맞게 상황을 해석해서 끌어 맞추는구나. 이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왜 이런 것이 들어있을까 하고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계속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구나.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정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면서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언젠가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내 거가 아니네. 원래부터 내 모습이었던 게 아니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감정이 원래 내 것이 아니구나. 어디선가 흘러 들어온 것이구나. 그것을 알아차리면서 보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한 발 떨어져서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아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나 지인이 그런 상황에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과 상담에서는 사이코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상대방이 정말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 모습을 그대로 연기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괴로워 라는 말을 그 사람이 할 때 내가 바라보는 입장이 되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사이코 드라마를 할 상대방이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냥 혼자서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요. 나의 모습에는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다독여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내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모습으로 분리를 시켜서 대화를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는 인형 2개 가지고 인형극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 상태에서 그런 내 모습을 향해서 마음으로 말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혼잣말로 이렇게 풀어도 편해요. 저는 말로 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냥 혼잣말로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 저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 나는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고 내 계획대로 일이 잘 흘러가지 않아.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해결해야 할 일들이 또 많이 생기고 내가 하려는 일들을 잘 못하게 되고 모든 게 엉망이 되는 느낌이야.
그때 좀 더 현명한 제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지금 복잡한 상황에 있어. 여러 가족들을 보살펴야 되고 여러 일들을 해결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맞아. 그런데 그 모습은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니고 생각해보면 예전에도 다 그랬어. 예전에는 심지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었잖아. 지금은 가족들을 돌보고 해결해야 할 일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고 남은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해봐. 모든 시간을 자기가 투여할 수 있다고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야. 짜투리 시간을 써서라도 너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그리고 현실에서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줄여 나가도록 미니멀 라이프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시간을 좀 더 확보하고 특히 핸드폰 보는 시간 좀 줄여. 그게 제일 문제잖아. 핑계만 대려고 하지 말고 실제적인 노력을 해봐. 제가 저에게 지금 조언을 해줬습니다. 내가 조언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거울을 보면서 중얼중얼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글을 써도 되고요. 이렇게 해본다면 좀 더 관조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괴로워, 어떡하지, 불안해, 힘들어, 누군가가 미워 이런 수많은 생각들 그대로 빠져 있을 것이 아니고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내가 왜 이런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왜 하필이면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지? 이렇게 좀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고 내 친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해줬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려고 하든지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느끼는 것은 내 마음 안에 그 씨앗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 씨앗이 어디서 흘러온 것인가 그 근원을 좀 추적을 해보시고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을 좀 다독여 주면서 이야기를 해보시고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향해서 한 발 떨어져서 조언을 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마음을 좀 더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알아차림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떡하지 하는 습관에 빠져 있는 거 그거요 원래 습관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화내는 거 그것도 습관이에요. 막 짝사랑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거 그것도 습관이에요. 지금 내 현실은 문제가 있어. 나는 힘든 상황에 있어. 나는 부족한 존재야. 이런 모든 부정적인 인식들 이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감정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내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 것, 이게 원래 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본래 내 모습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디선가 창밖에서 날아와서 쌓인 먼지들처럼 어디선가 다 흘러 들어온 것이지 본래 내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래 내 모습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관조할 수 있는 의식, 그것만 나인 것이고요. 이런 진정한 나, 관찰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문제가 될 게 없을 텐데요. 우리는 에고, 자아를 가지고 있고 감정의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습관에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감정이 떠올랐을 때 이게 당연하다, 절대적이다 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모든 것은 나의 자아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어떤 원인이 있어서 다양한 원인들의 결과로 나의 자아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지 이게 진정한 내 모습은 아니다 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자아의 상태에 가서 그런 나의 현재 자아, 현재 인격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자신이 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음식, 식성도 좀 달라져요. 내가 원래는 맨날 막 짜고 달고 단짠단짠 좋아했었는데 꼭 이렇게 먹을 필요 없네. 내가 왜 굳이 이걸 먹고 있어야 되지? 하면서 뭔가 다른 음식을 찾게 되고
당근을 씹어 먹기만 해도 맛있는데 식성이 바뀐다는 것도 잠재의식으로 살아가는 상태에서 좀 더 의식적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깨어남의 증거입니다. 또 깨어남의 증거는 인간관계도 달라져요. 내가 사람들 만나서 막 수다 떨면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남의 험담하고 그런 거 즐기다가 굳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도움되지 않는 관계에서 왜 시간을 낭비해야 되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나 원하는 상황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죠. 나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자기 표현을 못하고 남에게 원하는 것을 요구 못하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도 내려놓고요. 이것은 살아가는데 불편하더라. 이렇게 살 필요 없더라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바꿔보세요. 예전에는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 하고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모습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하지 않았던 행동도 하게 되고 내가 예전에 만나지 않았던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뭐든지 이것이 좋겠다 하고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고 사는 것이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 음식 좋아해가 아니고요. 이런 음식도 먹어보면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부정적인 감정에만 빠져있는 것에 익숙하다가 이런 것이 불편하구나 하고 내려놓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도록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루고 있는 잠재의식의 다양한 감정들과 자신의 취향, 성격, 여러 가지 것들이 원래 내 것이 아니고 단지 익숙함, 습관에 의한 것이구나. 그런 것들은 내가 멀리서 바라보면 그냥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에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면서 참나의 입장, 진정한 나의 입장에서 의식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하나 바꾸는 것은 힘드니까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모든 작은 감정들에 대해서 적용해 보시고요. 좀 더 의식적이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어? 응. 아.